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면입니다. 2025 승무패 18회차 유로파 컨퍼런스 7경기, 유로파 7경기입니다. 공지드립니다. 뭉딴 분석은 이번 회차부터 분석표 및 분석 폴더를 일정 부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14경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픽을 추천해드리고 일반 구독자분들은 분석 픽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배팅 픽을 선택하시고요. 뭉딴 클럽 회원분들에게는 뭉딴 최종 픽을 공유하고 본인 픽을 고민해야 할 매치는 후토크를 통해 보충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차부터 매치 분석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해외 승률 표와 판세 예측 투표를 없애고 대신 구독자분들이 분석에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17회차는 2월 대박 회차였는데요. 1등 적중 표가 4분이 나오며 각 2억 9천여만 원을 수령한 나름 대박 회차였습니다. 이번 승무패 18회차는 컨퍼런스와 유로파 16강 2차전으로 8강 진출이 결정되는 사활이 걸린 매치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이 쉽지 않은 회차가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2차전 8위 세르브리헤와 9위 야기엘로냐의 매치입니다. 야기엘로냐는 서클 브리헤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을 하며 16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요. 볼 점유율은 53대 47로 야기엘로냐가 우세했습니다. 배당은 2.11대 3.35로 정배당이고요. 직전 경기 후반 50분까지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는데 세르브리에의 미드필더 프란시스의 경고 누적 퇴장 이후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후 20여 분 동안 3골을 넣은 야기엘로는 에이스 플룰루의 마지막 골은 오버헤드 킥으로 장식하며 완승을 마무리했고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완패를 했는데요. 여전히 퇴장 징계 결장도 있을 세르브리헤가 홈에서 프란시스의 공백을 얼만큼 메울 수가 있을지 관건이고 3골 차를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뒤엎지는 못하겠지만 승리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이번 1번 매치의 잦은 이변도 있어 지우개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2차전 4위 라프티우빈과 20위 보라츠바냐루카의 매치입니다. 1차전 보라츠바 홈에서는 라피트가 전반 선취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92분 극장 PK골로 동점을 만들며 무승부를 했고요. 배당은 1.43대 7.44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라피트인데 반면 보라츠바는 리그에서는 상승세입니다. 직전 경기 라피트의 결정적인 기회를 3번 이상 놓치며 아쉬운 마무리를 보였고요. 경기 내용면에서는 4-2-3-1 포메의 라피트가 분명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파이널 서드까지는 쉽게 올라가며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번 매치 역시 기회는 만들 텐데요. 마무리에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1차전 선취골을 넣은 디온의 활약이 중요한 매치입니다. 4-2-4-1 포메로 수비에 내려앉아 역습을 노릴 보라츠바인데 직전 경기에서도 만들기보다는 아크서클에서 중거리 슛을 남발하다 극장 PK를 얻은 행운의 무승부로 그 행운이 이번 매치까지 따라줄지가 관건입니다. 라피트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2차전 5위 유르고르와 12위 파포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파포스 홈에서 1대0으로 파포스가 승리했고 배당은 2.54대 2.70으로 정배당입니다. 변형 4-3-3을 쓰는 양팀인데요. 직전 경기 파포스는 4-4-1-1로 전체적인 라인을 올려 공격적인 모습이었고 유르고르는 수비의 숫자를 많이 두는 모습으로 볼 점유율에서 66대 34로 일방적인 파포스의 우세였습니다. 유르고르는 스웨덴이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 않아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실점 상황에서도 수비가 숫자가 많았는데도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에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며 실점을 했고요.
그러나 2차전 파포스는 주말 리그 경기를 치르고 스웨덴 원정길에 오르게 되어 체력적인 변수는 있어 보이고 승리가 꼭 필요한 유르고로서는 공격의 무게를 둘 게 분명해 초반부터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건은 떨어진 경기 감각으로 골 결정력 해결이 중요한 매치입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로 유르고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유로파 16강 2차전 1위 라치오와 16위 풀젠의 매치입니다. 1차전 풀젠의 홈에서 2대1로 라치오가 승리했고 이번 매치 배당은 1.41 대 7.63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라치오에는 공격수 카스테야노스와 히사이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1차전 미드필더 로벨라와 수비수 기고가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됩니다. 1차전 2명의 퇴장이 있었지만 98분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한 라치오는 이번 매치에 주전 공백이 좀 커 보이는데요. 라치오는 강제 로테이션이 되며 리그 다음 매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승리가 필요한 풀젠이 3백을 쓰는데 승리를 위해서는 뒷공간을 넓게 두고 라인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적 열세에도 역습 한 방으로 승리한 라치오의 역습 한 방을 원정에서 꺾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라치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유로파 16강 2차전 7위 올림피아와 9위 보데글림의 매치입니다. 1차전 보데글림의 홈에서 3대0으로 보데글림이 승리했고 이번 배당은 1.58 대 5.33으로 올림피아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올림피아에는 공격에 엘카비와 다니 가르시아의 결장이 예상되고요. 보데글림에는 중원의 페트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시즌이 끝난 올림피아는 리그 1위로 마감하며 챔스 진출을 확정지었고 이번 달 31일 시즌이 시작되는 노르웨이의 보데글림입니다. 1차전을 보면 리그 막바지 4연승을 하며 우승을 확정지은 올림피아인데 그 여파로 지쳐 보이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측면 돌파를 허용하며 선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해 보였는데요. 일주일간의 휴식 동안 체력 회복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시즌 전 조직력을 올리고 있는 보데글림의 이번 시즌 준비가 착실하다는 생각인데 먼 거리 원정이라 승리보다는 지키는 데 주력할 걸로 보여 올림피아가 단단할 보데글림의 수비벽을 뚫어내고 몇 골을 넣을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올림피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유로파 16강 2차전 5위 프랑크푸르트와 12위 아약스의 매치입니다. 1차전 아약스 홈에서 2대1로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했고 이번 배당은 1.94 대 3.76으로 정배당이고요. 프랑크푸르트에는 중원의 마타노비치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아약스에는 공격의 베흐호스트, 브로베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전을 보면 아약스가 70선취골을 넣었지만 이후에도 공격을 주도하다 수비수의 백업이 늦으며 동점골과 역전골을 먹고 패했는데요. 동점골 장면을 보면 수비가 좀 더 앞으로 나와서 각도를 줄였어야 하는데 상대의 중거리 슛에 실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리그나 홈에서의 흐름이 안 좋다는 게 걸림돌인데 아약스는 원정이지만 곱비를 좋을 걸로 보여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파 16강 2차전 2위 빌바오와 15위 AS 로마의 매치입니다. 1차전 로마의 홈 경기에서는 2대1로 로마가 승리했고 최근 상성은 1승 1무로 로마가 앞서 있고 배당은 1.92 대 4.04로 빌바오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빌바오에는 수비에 비비안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알라베르가 1차전 최장 징계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로마에는 수비수 제케셀릭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팀 1차전 일부 로테이션을 돌린 걸로 보이는데 빌바오의 주 공격수 베렌게르와 구르제타가 빠져 있었는데요. 로마는 에이스 도보빅과 디발라를 선발 출전시키며 목적을 달성한 게 되었고
빌바오의 이냐키, 니코 윌리엄스의 형제의 양날개는 여전히 위력을 보여주었는데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현재 리그에서도 5연승으로 상승세인 로마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매치 팽팽한 경기로 무승부만 해도 8강 진출이 되는 로마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걸로 보입니다. 빌바오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2차전 2위 비토리와 15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베티스 홈에서 2골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했고요. 역대 상성에서는 2승 1무로 베티스가 우세하고 배당도 3.09 대 2.41로 역배당이고요. 베티스에는 키플레이어 로셀소와 마크로카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양팀 1차전을 보면 홈팀 베티스가 도망가면 따라가며 비겼는데 키플레이어 부재를 절실히 느낀 베티스는 키패스보다는 측면에서 단순 크로스에 우겨넣는 골들이었고 비토리도 전방에 띄워주면 원톱 올리베이라와 멘데스가 1대1에서 이겨내며 득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격에 비해 수비수들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차전 베티스의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기회는 좀 더 높았지만 골대를 맞는 불운도 있으며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연장전도 염두에 둬야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비토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2차전 3위 피오렌티나와 13위 파나티나이코스의 매치입니다. 1차전 파나티나 홈에서는 3대2로 홈팀이 승리했고 배당은 1.57 대 5.96으로 피오렌티나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중원의 콜파니, 보브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에서의 흐름도 1승 4패로 부진합니다. 1차전 파나티나가 전반 19분 이른 시간에 2골을 넣으며 3백에서 5백으로 전환하며 뒷문을 잠그려다가 오히려 상대의 측면 돌파에 의한 크로스를 내주며 5분 만에 동점이 되며 후회를 남겼는데 후반 결승골을 넣으며 이변을 만들었던 파나티나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리그는 3월 10일 올 시즌이 끝나며 파나티나는 이번 시즌 리그 3위를 하며 내년 유로파 진출권을 따며 일부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건데요. 주말 리그 경기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될 파나티나는 경기 스케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 매치가 리그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기다리는 피오렌티나로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2차전 7위 레기아와 23위 몰데의 매치입니다. 1차전 몰데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몰데가 승리했고 최근 상성은 몰데가 3승으로 우세한데 배당은 1.86 대 3.92로 레기아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이번 달 31일 시즌이 시작되는 몰데는 컨퍼런스를 거치며 팀 조직력은 올리면서 체력은 비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직전 레기아와의 홈 경기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생각 들고요. 유효 슈팅이 6개로 3골을 넣으며 가성비 높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한 발 더 뛰며 체력적인 우위를 보였는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옥의 티로 보였습니다. 1차전처럼 몰데가 후반 집중력만 유지한다면 빠른 공수 전환으로 체력적인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원정 경기라는 핸디캡을 이겨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레기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2차전 1위 첼시와 18위 코펜하겐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코펜하겐 홈에서 첼시가 2대1로 승리했고 이번 배당도 1.35 대 8.15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잭슨, 마두에케, 구이우 등 공격진의 부상이 많은 첼시인데요. 다음 매치가 리그 아스널 원정으로 마레스카 감독의 고민이 좀 깊겠습니다. 전력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첼시가 초반 승기를 일찍 잡아 로테이션을 돌릴지 처음부터 로테이션을 돌릴지를 예상해야 하는 매치로 보이는데 리그 우승은 힘들어졌는데요.
우승컵을 둘 수 있는 컵 대회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매치입니다. 콜 팔머를 중심으로 리스 제임스와 엔소가 골맛을 보며 공격진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첼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유로파 16강 2차전 4위 토트넘과 19위 알크마르의 매치입니다. 1차전 알크마르 홈경기에서는 1대0으로 알크마르가 승리했고 최근 상성은 1승 1패이고 이번 배당은 1.47 대 6.46으로 정배당입니다. 토트넘에는 부상 선수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직전 리그에서 판더벤과 로메로가 복귀하며 이번 매치에 오랜만에 주전 수비 라인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건은 얼만큼 경기 감각을 찾느냐로 보입니다. 1차전을 보면 알크마르가 잘했다기보다 토트넘의 부진이 이어진 건데 직전 리그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라 앙제 감독의 자리도 걸린 경기로 그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큰 매치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토트넘의 닭공이 몰아칠 거란 생각입니다. 토트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16강 2차전 3위 맨유와 13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1차전 소시에다드 홈에서 1대1로 비겼고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맨유가 앞서 있고 배당은 1.92 대 4.48로 정배당입니다. 양팀 부상 선수들이 좀 있는데 주요 선수로는 맨유의 루크쇼, 마르티네스, 메이슨 마운티, 디알로, 맥과이어가 있고 소시에다드에는 수키치, 파체코 등 정도의 부상이 있어 맨유의 부상 정도가 더 커 보입니다. 맨유의 수비 라인이 무너진 것도 크지만 공격진의 부진도 겹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소시에다드도 부상자는 적지만 팀 전체의 폼이 떨어지며 리그에서도 부진을 보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가 끝나봐야 할 팽팽한 매치로 부진도 비슷하고 부상도 있고 팀의 전체 폼도 떨어져 있어 홈 어드밴티지만이 유리한 맨유입니다. 이번 회차 예측이 제일 어려운 매치로 보이는데요. 지우개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4번 경기 유로파 16강 2차전 6위 리옹과 11위 FCSB의 매치입니다. 1차전 FCSB 즉 슈테아우어 홈에서 3대1로 리옹이 승리했고 이번 배당은 1.29 대 11.18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로 보이는데요. 1차전 원정이었던 리옹은 볼 점유율부터 모든 스탯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유일하게 XG값에서만 차이가 없었는데요. 선취골 이후 반격하는 슈테아우아의 닭공이 어느 정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홈인 리옹이 밀어붙일 상대를 반격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입니다. 리옹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